자, 현대 로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현대 로템의 주가 강세 가장 큰 요인은 에,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제대로 따박따박 나와주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 그 기준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일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는 실적 내용 부분은 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컨센서스가 컨센서스를 놓고 봤을 때 실적 개선 폭이 꾸준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가에는 굉장한 반영이 돼 있다. 응? 다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뭐 25년 된 노후된 변압기 또 전선을 갈아준다라고 하니 거기에 연동된 실적까지 형성이 되다 보니 슈팅이 나오는 거고, 뭐 그걸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국내 방산 쪽의 기준은 두 가지의 정책이 있었어요. 정부 정책이 첫 번째 기준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마지막 시절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미국과의 합의가 끝났죠.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하나 개발하는데도 미국하고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 합의가 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놓고 표현하기는 어려우니, 음?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음, 추진체 어? 추진체 부분, 로켓 발사하잖아요. 그 추진체 부분의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라는 내용을 노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21년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진영 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그리고 이재명 대표 후보 시절 기준에 양 진영 다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 기술 이양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항공우주하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체 방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2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전이 지상전으로 확전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의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가 확대됐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포장이 된 거고, 정부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동유럽 쪽에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들 뭐 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무슨 뭐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우리가 말장난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좀 불안감이 고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불안감이 고조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무기 대비해서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 엄청난 무기 수요, 무기를 엄청나게 확보해서 우리가 자주 국방 대처해야겠다. 사실 그렇게까지는 일단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는 조 단위의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해 줘야 되는 내용인데, 단 한 가지, 동유럽 국가가 아시다시피 자금 재정이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책금융을 바꿔가지고, 규제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빌려줘가면서까지 무기를 수입하게끔, 그게 단계별로 완화가 돼야 되다 보니까 계속 완화를 시켜주면서 무기를 그쪽 국가들이 살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게 이제 뭐 예전 러시아 쪽에 한번 당한 것처럼,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그쪽에서 디폴트 선언해버리고 나자빠지고 나 모르겠어. 특히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앞전 정권에서 한 건 난 모르겠어. 배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폴란드하고 우리 전쟁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방산업체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 정부가 나서서 어찌 보면 지급 보증이잖아요. 보증까지 써주면서. 근데 그 부분이 너무너무 큰 단위이다 보니까 조 단위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야당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막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 차기에 뭐 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거기까지의 뭐 압박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뭐 PBR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조정 때문에 좀 낮게 좀 낮아져 있을 거예요. 지금 PBR, PER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 위치에서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예? 그죠? 근데 지금의 위치에서 이렇게 꺾여져 내려왔잖아요. 꺾여져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어, 지금의 위치에서 바뀐 게 별로 없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또 불확실성 이외에 이제 너무 과도한 시장의 혼란세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공포감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다. 그나마도 여전히 이제 상단 윗부분이라서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저 정점에서도 또 기술적으로 69,500원 찍을 때에도 그때도 뭐 강력하게 매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수 사인을 드렸던 근거와 지금의 기준에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 있느냐의 설정, 그리고 방산의 업황 자체가 무너졌느냐라는 기준까지 한번 다 들여다볼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을 설명드릴 때와는 사뭇 다른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저렇게 9%의 폭락, 어제 폭락, 이틀 연속의 폭락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방사는 그보다는 약간 한 발짝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번 설명드려왔던 내용 중에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 분야가 설정되어 있는 21년부터가 아닌 뭐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위주에서의 흐름이고 22년 이제 3월부터 해서의 기준점에 우크라이나 사태 지상전으로 확산됐을 때 기준에 우리나라 정책이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겠다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제 좀 세일즈를 많이 해줬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됐잖아요. 급격히 감소됐는데 거래대금 부분은 유지가 되고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감소하고 매집이 돼서 거래가 감소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고점을 넘길 때 충분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였다. 다만 이제 더 월등한 거래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원체 뭐 수급이 뛰어났어요. 원체. 그래서 뭐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진 않았어요. 슈팅 나올 때마다. 다만 요 자락이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뛰어났던 9월, 10월의 자락이 저기가 거래가 이제 조금 수급도 조금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세를 제한적으로 드렸는데 고점 돌파 기준에서 일부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일부 실렸기 때문에 좀 매수 강도를 드렸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저러한 그 음봉이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2018년도에 뭐 이럴 때 빼고는 몇 년 만이에요. 또 주봉 기준에서는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주봉 기준에서는 저런 음봉이 떨어진 게 없어요. 뭐 18년도에 뭐 이런 식의 흐름? 이때는 뭐 수급이 좀 꼬여 있을 때고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저런 수급이 아니라 누적적인 기준인데 하여간에 뭐 차분하게 다시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쭉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위치는 조금 주가가 더 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다만 이제 저평가는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들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가 18% 수준인데 최근에 일부 나갔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얘가
저평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따박따박 그나마 나와주고 있으니 또 성장되고 있으니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메이저들이 들어왔고 또 국내 기준에서의 그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연동돼 있는 종목이다. 뭐 이런 해석 부분이었는데 트럼프 당선인 관련해서는 뭐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가 트럼프 당선인 기준의 영향력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설명을 드려왔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것도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수급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고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강조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 수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땐 가장 옳은, 가장 맞는. 그리고 충격을 받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이제 레임덕이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레임덕이 바로 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에 비로소 이제 반감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왕고래 그거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냐라고 야당에서도 반발이 심했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직격탄을 맞았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두들겨 맞은 금융지주사 쪽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인데 밸류 프로그램 관련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 자체가 급격히 추락해 버렸죠.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뭐 신용 등급을 하향해 이런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 버렸잖아요. 그 내용. 세 번째가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내용에 여기도 정책주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오늘 맞았는데 사실은 현대로템의 충격도 이제 오늘도 큰 거고 그리고 이 흐름 이전에 말 같지도 않은 그 머스크가 항공 분야에 대한 거죠. 스페이스X를 본인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들에 로키드 마틴을 좀 까는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서 방산주들이 갑자기 추풍나게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 미국의 이제 국방부 예산을 뭐 감축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결론은 이제 그렇게 흘러내릴 때 수급의 변화는 제한적이었어요. 일단 현대로템이 어쨌건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5위. 뭐 규모면을 봐야 되겠죠. 순매수 기준에 뭐 예를 들면 1,900만 주 또 쌍끌이 순매수 1,950만 주 뭐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빠져나갔느냐. 지분율로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순위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나 SK하이닉스가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이 소폭만 매수만 해도 한 10만 주만 매수해도 쌍끌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쌍끌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럼 순위가 걔들이 들어왔을 때는 얘가 한 칸 순위가 밀려지니까 그런 기준 말고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오히려 옳다. 일단은 검색 외국기관 순매수 기준 보시고요. 올해 들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전일까지 기준의 쌍끌이 순매수 12월 4일 오늘은 이제 추정치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놓고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크래프튼, KB금융,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6입니다. 6인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릴 때가 이때가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있을 때잖아요. 62,900원이에요. 62,900원일 때 누가 들어올린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인데 외국인 위주로 다 들어올렸잖아요. 1,570만 주 그리고 쌍끌이로 1,950만 주. 얘들이 들어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규모가 얼마냐 이거야. 삼성전자처럼 59억 7천만 주, 60억 주면은 의미도 없지. 근데 현대로템은 주식수가 많아요.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억 900만 주. 삼성전자보다는 작고 일반적인 규모에서 많죠. 1억 900만 주예요. 1억 900만 주에 1,950만 주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8%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 장중 매수에 장중에 18%를 사재겼다? 근데 사실상의 슈팅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1,950만 주가 아니라 얼마요? 1,980만 주. 오히려 늘었어.
늘었는데 주가만 62,900원이 아니라 속단 변으로 개박살 나 있는 거예요. 응? 들어 올린 쪽에 수급은 그대로 있는데 뭐 손바뀜은 있었겠죠. 근데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7월 이후로 놓고 보시게 되면 하반기 기준입니다. 하반기 기준에서도 아마 순위에 있을 거예요. 순위에 있을 텐데 현대로템이 어디 있으려나? 7월 이후 쌍끌이에서 빠져나갔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는 유지가 됐을 거고요. 4일까지. 기관들이 60만 주 매도 우위가 되다 보니 순위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하반기에 외국인이 얼마 샀니? 라고 했을 때 680만 주를 산 겁니다. 하반기에 외국인이 680만 주. 그리고 지금 정점을 찍을 때가 67,000원 11월 20일 불과 얼마 안 돼요. 무슨 보름 만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숨도 못 쉴 지경으로 두들겨 맞은 거 보름 만에. 근데 그때 대비해서 외국인은 더 샀어. 주력은 누구야?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더 샀어. 차트상으로 놓고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올해 1월부터 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올해 1월 2일부터 누적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내리매수야. 기관들 개뿔이나 슬쩍 들어왔다가 말았어.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 수급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이 반도체도 그렇고 대부분이 기관들은 관망세의 기준이 조금 샀던 거 그나마도 그거 때려 팔면서 이번에 폭락인 거지. 아니 외국인은 사는데 그거 찔끔 팔면서 이런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산에 대한 조정이 나머지도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도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그냥 이슈 범위에 좀 쉬어가야겠다 하는 정도 수준. 근데 거기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 돌릴만 할 때 하필이면 딱 돌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 뭔 짓거리야라고 할 정도의 두 가지죠. 크게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비상계엄이라는 뭔 짓거리야 말 같지도 않은 거 하나.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공매도 금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해. 공매도 금지하면 무슨 뭐 2차 전지가 날아갈까봐. 아이고 진짜 징그럽습니다. 아주. 금융당국은 안 하겠다는데 정부가 나서서 한 거 아니에요. 금융당국과 정부는 달라요. 금융당국은 각 분야에 대해서 가장 훌륭하신 분들끼리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이 수급 범위의 흐름이 지속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 건데 기간의 일부 매도. 그래 기간이 원흉이다. 그건 아니고 제한적인 수급 범위에 주가만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급격히 돌린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 수급 범위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수급 범위의 사이즈가 결국은 확인해 봤더니 18%에 달하는 매집의 규모에 설정됩니다. 18%. 18%.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저 고점을 찍을 때 전략하고 사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11월 초순만 해도 순위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기간의 소폭 매도 때문에 순위에서 없어졌을 뿐이지. 그리고 당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죠. 방산 쪽 무너지니까 오늘의 기준에서도 야 지금 당장의 기준에 정부가 저렇게 이제는 레임덕에 빠질 정도의 기준이 되고 레임덕이 더 빨라진 거고 그리고 정부의 이제 힘이 무너지다 보니 정책적으로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정책 기준의 현대차 얘기하면서 이걸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짧게만 말씀을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아까 이제 팍스 원고 올려놔 드렸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요게 이제 좀 진입 후 수익률이 확장되면 AI 쪽에서도 확장되는 종목이 나오면
우리 원고 지금 전체 통으로 떠서 뿌려드렸잖아요. 지금은 아까 이제 고려형 올려드렸을까 뭐 상관없고. 테크인이 다시 올라왔네요. 테크인도 매도 신호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재진입 신호까지 마감대 거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미국의 이제 정책 기준에서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47대 당선인이 승기를 일부 잡는다. 그래서 뭐 방산주강한다. 그거는 풀 뜯어먹는 소리를 그랬잖아요.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으로 더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자꾸 이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 진행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갖다 붙이고 우리한테나 큰형이지 중동 애들이 볼 때는 깡패 집단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원유 사업 장악하고 무기 팔아먹고 우리나라에 이라크 파병하면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이제 재건 산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문 열어주고 그러면서 야 무기 사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사라고 뭘 살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가라고 그 당시 기준에 또 이제 사드 뭐 이런 결론은 최첨단 무기죠. 미국 시장 입장에서 최첨단 무기의 판매 루트를 좀 열어주는 그리고 그 밖에 정책을 좀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이제 공화당에 좀 유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재래식 무기 뭐 우리가 뭐 미국 쪽에 팔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 방식이라면은 공화당 정부는 호전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야 이란 핵협상 파기 뭐 이렇게 가는 게 다 맞는 건데 지금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은 기존의 공화당 정부의 정책하고는 다르게 북한과도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야 내가 당선되면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릴게. 야 이스라엘 까불어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종전해. 휴전해. 그런 식의 이제 어필을 했던 거죠. 어필을 했잖아요. 어필. 내가 당선되면 바로 뭐 정리하겠다면서 지금 휴전이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찌됐든 그런 정책 속에서 방산주가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을 때 엄청난 슈팅도 아니고 강세를 띄었을 때 그 기준에 이 미국 쪽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움직였다 그렇진 않아요. 추가적인 일부 수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는 수급도 유입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휴전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갑자기 폭락으로 연출된다. 그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 때문에 효과를 본다라는 것도 낙수 효과는 일부 볼 수 있는데 심리적인 부분에 실질적인 미국의 방산업체의 흐름에 우리나라가 수혜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뭐 검색계 뭐 저점에 뜨고 또 매도 신호 최근에 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슈팅이 나올 때 기준에 메이저들의 매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메이저들의 매집이 캡처해서 올려드릴 때보다도 외국인이 지금 더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10월보다도 더 들어와 있는 상태. 소폭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만 밀렸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올해 기준에 18% 살 동안에 9월까지 기준에 4만 원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4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좀 놓고 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1월 2일부터 현재까지의 매수 평균 단가 이렇게 놓고 보시면 43,300원입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10%뿐이 없어요. 그나마 프리미엄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프리미엄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2008년도 도서인데 18%면은 3차 매집 국면이야. 이건 뭐 매집의 이상이야. 그러면 평균 단가 대비 최소 50%를 들어 올려야 돼. 43,000원이면 6만 원을 넘겨야 돼. 6만 그래서 넘기고 69,500원까지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50% 넘기면 10% 넘기면 주가 더블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더블. 거의 그렇게 돼요. 근데 얘는 18%를 때려샀는데
오버슈팅이 없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뭐 정점에서 물량이 소진되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소리 소문 없이 질질질질 흘러내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고점에서 거래를 터뜨리고 뭐 어찌 보면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고점이지. 매수평균 단가가 18%에 대한 매수평균 단가가 얼마? 18%에 대한 매수평균 단가가 무려 43,000원인데 올해 들어서만 43,000원인데 지금 완전하게 하락 장악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로 따지면은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캔들에서. 그러니까 윤정도도 혼나야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 무조건 54,000원, 55,000원 이탈되면 하락 장악형이고 그럼 요 자리에서 매도한다라고 교육을 다 해드렸고 최악의 경우는 아래 꼬리는 몸통이라고 했으니까 양봉에 그 아래 꼬리 저점이 얼마예요? 53,200원입니다. 53,200원 이탈되면 무조건 다 정리해놓고 대처해야 돼.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 터지기 전에 어찌됐건 되돌렸잖아요. 응? 그죠? 이번 주 그죠? 비상계엄이 뭐 화요일 날 기준이었나 그렇죠? 그래 그거 터지기 전에 되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하락장악형이 훼손되긴 했지만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니 수급이 멀쩡한데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여기서 두들겨 맞냐. 어차피 저평가는 아닌데 수급 논리로 들어올린 건데 그들이 매도한 것도 아니고 차익 실현도 아니고 손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가만 밀렸어. 과하다. 그래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위치예요.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위치인데 갑자기 무슨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야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데 야 이따구면은 정부의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이런 관점에서 누가 무기 사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와. 근데 그렇게 들으면은 맞는 얘기 같지만 조금 더 한 템포 더 생각해 보면 얘기했잖아요. 응? 우리가 첨단 무기를 파는 게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뭐 최근에 개발했으니까 뭐 무기 형식이 더 고사양으로 형성됐지만 어찌됐건 재래식 무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니에요. 응? 그것을 사는 건 누구의 결국은 동유럽 위주에서 사고 있고 뭐 일부 이제 뭐 중동 국가 얘기도 있고 뭐 수출도 하고 있지만 동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돈이 솔직히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국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뭐 수출 계약할 때 수입을 해주는 쪽에 국가들이 그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책 금융을 펼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실적이었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 정부가 이거 이제는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가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 안 한다. 아니 뭘 믿고 구매하냐. 저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얼핏 들으면 맞는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오히려 야 정부의 정책이 정책금융을 써서라도 수출을 장려를 했는데 결국은 저쪽 그 폴란드나 이런 데가 디폴트 선언하고 자빠져 버리면 그걸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거는 무리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새롭게 정보를 설정하는 뭐 야당이 됐든 여당에서 그대로 뭐 유지 넘겨봤든 어찌 됐건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지. 무조건 뭐 지금 이렇게 됐다고 당장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고 그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여전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음? 어찌 됐든 간에 그 정책이 휘둘릴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야 지금의 정책이 휘둘려서 정책 금융 지원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무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면 아 그거는 뭐 기자분이 좀 알아서 잘 썼네 이 정도는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낮아져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누가 사줘. 야 이 개뿔 그렇게 되면은 확 그냥 막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사? 신인도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있는데 얘는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서 한참 후에 줘야 되니까 그럼 오늘도 조선주도 개박살 나야지.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조선주. 그럼 막연한 얘기에 귀담지 마시는 얘기. 그리고 그게 옳다면 제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옳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 똘똘한 분들이 다 매도를 해야 돼.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흐름은 이걸 차익 실현으로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럼 안 빠져나가는데 조정받은 적 있냐? 있었어요. 사실상 있었어. 뭐 물론 안 빠져나가진 않았어. 소폭의 매도가 있었죠. 소폭의 매도가 있었는데 지금하고는 뭐 일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 체감 온도가 다르실 수 있고 이때 기준에 제한적 거래의 그 주가 형성이 돼 있었던 위치인데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었어요. 응? 그런데 이 고점에서 무너져 내려. 근데 결국은 수급이 다 빠져나갔든 덜 빠져나갔든 수급 논리에 수급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서 흐름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이탈됐고. 근데 이렇게 긴 기간 몇 달 동안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왜? 못 견디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지. 다행스럽게 저 기준에서 어찌됐든 저 기준에서 돌립니다. 언제 돌려요?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은 수급이 다시 들어오거나 말거나 개뿔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나간 수급이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제 말도 믿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들어봐야 야 어찌됐건 주가 박살났잖아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단순 논리로 어떤 이유에서든 뭐 빠져 있는데 주가를 견인한 쪽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어. 그걸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뭐 볼린저 밴드의 뭐 하단을 깨고 내려갔냐 아직까지 뭐 하단이 살아있다 뭐 이동평균선의 뭐 최악의 경우 21선을 깼는데 61선을 깰 거냐 뭐 일목균형에 지금 뭐 구름대를 벗어났니 별의별 기술적으로 다 근데 이게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 이탈 범위의 신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얘 자체적인 문제의 흐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메이저의 기준에서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메이저들의 수급을 놓고 볼 수 있죠. 메이저들의 수급을 놓고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목균형이든 볼린저 밴드든 그밖에 모든 지표들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미국에서는 안 보여주잖아. 윤정두가 애플 1조 샀다고 해서 이야 동학개미 윤정두가 애플 1% 지분을 샀어요. 이렇게 안 알려주잖아. 우리나라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기준에 이러한 수급 추정치를 주는 거죠. 결론은 그 수급 추정치 부분에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캔들 놓고 보면서 또 거래량 놓고 보면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죠 안 빠져나갔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완전히 그 무모한 짓이고 대형주의 기준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흐름에서의 고려아연이 왜 날아가요? 아 주총을 앞두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왜 날아가냐고. 주총을 앞 아니 주총을 앞두고 누군가 사니까 날아가지. 팔고 있는데 날아가. 사니까 날아가지. 근데 저게 언제까지 살 거냐가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수급 논리예요. 지금 고려아연이 시가총액이 지금 10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슈팅이니까 한 12위가 아니라 지금 8위, 뭐 7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어? 올라와 있던 애들이 무너져 버리고 고려아연이 지금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어? 완전히 머니 게임이죠. 지금 얼마야? 야, 8위 올랐네. 7위, 7위. 응? KB금융이 무너져 버리고 응? 그러다 보니까 근데 고려아연이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올라와 있죠. 기아의 영업이익 13조짜리 기아 대비해서 주가가 위에 있다. 저거는 이제 거품이 빠지면 에코프로 무너지듯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밀려 내려갈 수 있죠. 160만 원 찍었던 애가 80만 원까지 깨졌으니까 다시 한 번에 뭐 슈팅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좀 검색해 떴는데 왜 못 들어가? 검색해 떴으면 들어가는 거야. 변동성 매매 하실 분들은 다만 저기서 매도 신호 나오면 명확하게 매도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돼. 우리는 왜 안 들어가니? 우리 종목 자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과한 매도의 권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리면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뭘? 응?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무슨 뭐 리콜 사태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그 리콜 사태가 대손 충당금을 미리미리 설정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2월 5일인데 생산 중단이 나왔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적인 면의 기준을 잡히니까. 근데 이 생산 중단이 어떤 내용이냐 어느 정도 규모이냐 이런 것도 봐야 돼. 그래서 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부분파업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재고 있잖아요. 올해 만들어 놓은 재고 있잖아요. 그걸 밀어내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걸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식이 다르잖아. 올해 찍는 거고 내년에 찍는 거고. 그래서 올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월등히 좀 많이 쌓여 있다. 경기가 좀 애매해서 덜 팔렸다. 그럼 그런 기준에 노조도 알아. 그런 거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측하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파업을 했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파업범위 될 수도 있고 조업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준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펀더멘털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휘청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원체 과매도 권역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이쪽 기준은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실적은 따박따박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우리가 계속 위로 살 때에도 저평가는 아니다.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차하면 도망 나오겠다 했는데 그 기술적이라는 게 5일선이 이탈됐어요. 그건 기술적이 아니야. 5일선이 이탈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5일선이 이탈되면 안 되는지 왜 그래요? 지금까지 주가를 땡겨 올렸던 쪽에서 누군가가 팔아서 5일선이 깨졌겠거니 라는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이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훼손됐어요. 꺾였어요. 그걸 이제 보조지표로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보는 건데 확 꺾여 있잖아. 데드 나오고 꺾이고 데드 나오고 영선까지 훼손시키고. 근데 이렇게 꺾였는데 왜 꺾였어? 응? 그게 악재야 호재야? 호재는 아니겠지. 꺾였으니까. 악재야? 그럼 메이저들은 어떻게 해서?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놓고 보는 건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대형주는 보이지만 소형주는 안 보여. 소형주는 안 보이는 가운데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장대음봉 떨어지면 야 이거 때려 팔았으니까 떨어진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메이저가 팔았으니까 꺾였겠지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9.11 테러 또 리먼브라더스처럼의 금융시장의 그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코로나19처럼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시장 무너지면은 어느 중앙은행이든 어느 정부든 부양책을 쏟아내놓죠. 그러면 그 쏟아내놓는 부양책 덕분에 돌려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자체적인 영향이 아니라 뭐 계엄령 선언했을 때에도 자체적인 영향이 아니라 그 이슈 때문에 무너지는 영향이면 돌릴 때 빠르게 가파르게 돌린단 말이에요. 자체 악재가 아니라면. 그래서 계엄령 선포 이후에 대외 신인도가 낮아졌던 뭘 했던 결론적으로 야 이거 대왕고래 계속 갈 수 있겠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야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원전 사업 지속할 수 있겠어? 그 내용에 대한 기준. 아 이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지원 계속 지속될 수 있어서 그 내용의 기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지속되니 안 되니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아니 당연히 지속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벌써부터 새로운 정보를 논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것이 불확실성이 있고 불편하고 버거우면은 결론은 속된 편으로 열날 팔겠죠. 삼성전자 5%도 때려 팔아버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루에 뭐 1%씩 못 팔겠어. 그 이상도 팔 수 있겠지. 근데 지금 59만 주 거래되고 있어요. 마감 때까지 100만 주라고 칩시다. 벌써 2시 25분이야. 마감 때까지 100만 주라고 칩시다. 그러면 개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 최대 한 50만 주야. 그러면 1%야 그게. 그게 1%야. 그러면 얘도 지금까지 인적 분할하고 나서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부분의 흐름이 메이저가 쌓아올렸지 뭐 지 혼자 올라가요? 수급이 안 좋은데? 메이저가 일단 어찌됐건 쌓아올렸단 말이에요. 얘도. 방산주가 다 그래요. 9월 달에 재상장되고 어찌됐건 적은 물량인 것 같지만 수급 들어왔죠. 근데 오늘 하루에 50만 주 나가봐야
이제 와서 손절을 해봐야 여전히 외국인들 43% 갖고 있는데 0.1% 손절하고 매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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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전체 추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겠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봉 떨어졌어요. 이건 뭘 본다고? 아, 누군가 팔았구나. 큰형이 팔았구나. 근데 알고 보니 아니야. 그냥 시장 영향인 거야. 아니 뭐 낙폭이 심화되고 오늘까지도 또다시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저점을 이렇게까지 또 훼손시키고 내려가다 보니 가격 반발력 소폭 있을 때 그나마 이럴 때 아 긍정적입니다 하고 따라붙었는데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또 한 단계 더 미끄러지다 보니 시겁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근데 지금 이 저점을 깼든 이 저점을 누가 깼냐는 거예요. 어떤 물량으로? 16만 5천 주 남아 있는데 여기서는요 돌리든 안 돌리든 다 좋으니까 여기서는요 수급이 거래가 더 터지지 않기를 안 돌리더라도 그냥 멈춰져 있어 버리든가 혹은 프로그램의 16만 5천 주의 매수라도 유지되고 있든가. 응? 16만 5천 주면 0.3% 이상 들어온 거예요. 아까 50만 주 정도 떠넘겼을 수도 있다 했는데 16만 5천 주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50만 주 떠넘길 수 있는 여력 그 수치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거래량이 뭐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터져 있으면 뭐 50만 주든 100만 주든 떠넘길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떠넘기냐고.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무조건 수급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수요를 보기 위한 흔적을 보는 거죠. 캔들이든 이평이든 거래량이든. 소형 잡주는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 관여도 안 하고 누가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양봉의 거래량 보고 뭐 하는 건데 대형주들은 그렇지 않다. 펀더멘탈 봐야 되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 단기 추세 기준에서는 수급 논리. 메이저가 샀니 팔았니? 어? 샀든 팔았든 방향성을 어디로 주고 있니? 지금은 매도하고 있으니 밀리고 있는데 저런 공격적인 매도를 지속할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마지노선을 설정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 로템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혹은 별개로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수급이 꼬여지는 시점. 어? 잘 버틴겼는데 아예 안 되겠다. 우리도 손절하자. 응? 라고 해서 어느 쪽에서든 과도하게 메이저 쪽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외국인 쪽에서 과도한 하루 매도 부분을 쏟아내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처럼의 흐름이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물론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6월 3일 날 시가총액이 10조예요. 그때 하루에 18% 슈팅이 나왔어요. 이슈 하나 가지고 저점도 아니고 정점에 놓여진 그런 기준에 어떤 이슈요? 하나 정밀기계 T10원도 납품할 수 있다.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 하나 정밀기계 자회사 하나 정밀기계가 T10원도 납품 스타트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고. 그 내용 하나 가지고 물론 꼬리 달았지만은 거래 300만 주 터트리면서 18% 올랐다니까. 이해되세요? 지금의 기준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말도 안 되겠지만 LG 이노텍의 흐름 한번 보시면 LG 이노텍의 흐름이요. 주가가 코로나19 때 자기의 펀드멘탈하고는 상관없이 시장의 그 공포감 속에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주구장창 밀렸어. 근데 V장으로 돌리는데 16만 3천 원짜리를 7만 5천 원까지 반토막 났어. 지금의 우리 종목군들 우리 종목군들의 흐름이 저런 상태지 뭐. 응? 결론은요. 뭘 보려고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과한 조정 거기에 거래까지 터진 조정 마지막에 뭐 로스코 물량이든 다 튀어나오니까. 근데 이게 뭐 금융 시스템의 붕괴여서 펀드런 사태가 나와서 빠져나가는 금융 물량을
조처하기 위한 흐름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돌릴 때 상한가를 가버려. 상한가를 가버려가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사실. 상한가를 가버려라는 건 못된 내용이 되는 거고. 상한가를 가줘요. 저 당시에 물론 시가총액이, 예? 2조가 깨져버린 시가총액이야. 2조짜리 상한가 가는 거 그것도 뭐 우스운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오고 그 다음날 또 돌리고 비정상적으로 흘러내렸던 부분에 대한 슈팅 범위는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줍니다. 비정상적인 흐름 속에서의 슈팅에서는. 매집주 볼까요? 매집주의 기준에 네이버가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었어요. 실적은 크게 개선돼 있는데 성장성은 뛰어난데 사실상 뭐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수급이 아니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니까. 언제? 코로나19 직전에. 그래서 아이 우리 미친 듯이 샀지. 어? 안 사겠냐고. 농담이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 정도야 상상을 초월하지. 이 수급을 넘길 때부터 우리는 미친 듯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요자락에서부터 오버슈팅 나서 와 이렇게 오버슈팅 나온 걸 따라붙을 수 있나요? 아니 거래 터지고 장대 양봉 나오고 내가 올렸냐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가 싹 올렸지. 특히 외국계가 올렸겠지. 그러면 저 고점을 넘긴다라고 해석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추가적인 수급을 보는 거야. 단계별로.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터져요? 코로나19가 터졌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응? 우리가 만약에 이때 들어갔고 마지막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갔어. 마지막 가입하신 분들은. 우리의 영향하고 우리의 기준하고 상관없이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고 지금은 코로나19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말 같지도 않은 아니 계엄선 파는 거 우리 생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악을 쓰는데도 당산주가 미친 듯이 빠져버려 지금. 숨도 못 쉬겠어 진짜 나도. 7% 빠져. 현대로템도 7%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고. 야 정부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이거 뭐 사겠어 무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들도 돈이 없어도 돈 빌려서 사는 주제에 무슨 우리나라 정부를 노네 속으로 야 돈 떼어먹어도 되겠나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야 얘네들이 돈 떼어먹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모를까. 새로운 뭐 정부든 뭐 어찌됐건 야당 쪽의 반대로 더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못 해준다. 그런 내용 때문이라면 모를까. 밑도 끝도 없이 국가 신용도가 하락을 해서 누가 방산을 무기를 사주겠냐고. 정신 나간 것들. 그럼 누가 반도체를 사냐? 확 그냥 막 그냥 하이닉스는 어찌됐건 올라가고 있잖아. 내 결론은 메이저가 들어올린 거 메이저가 쏟아붓지 않는데 너무 과도하다 하면은 버겁지만 뭐 우리도 잘라낼 쪽은 잘라냅니다. 뭐 바이오를 잘라내서 뭐 밑에 돌렸던 말든 어찌됐건 공식적으로는 알테오젠 40만 8천 원에 싹 다 정리한 거니까 손절이든 차익 실현이든 뭐든 그 기준에서처럼 잘라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잘라야죠. 근데 위안을 받는 부분은 그나마 이런 기준. 네이버의 이 흐름 속에 결론은 돌릴 때 이 흐름. 제일 좋은 거는요. 아니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오늘 저점 깨지고 내려가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한 발짝 물러납시다. 깨지고 내려갔는데 일단은 눈물이 나오지만은 뒤로 숨읍시다. 되돌리면 삽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방산 쪽은 너무 과도하다. 방산, 금융, 지주산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욕하는 거는 딱 두 사람한테만 하면 돼. 윤정도한테 욕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너무 내가 바보야 하지 마시고 윤정도를 욕하시고 혼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태를 만든 게 누구야? 트럼프가 만들었어? 아니야. 거기는 비상계엄을 왜 그러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뭐 30년 살지 50년 살지 10년 살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안에 이런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연동시켜서의 흐름인데 와 이거 참 진짜 당황스럽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당황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니까 결론은
자, 우리 그 녹화 요거 이용철 전문가도 이제 내려놓으세요. 어, 메인 화면에서 빼고 밑에 있는 화면도 둘 다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여기 요 자리에 이제 교육 강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할 줄 모르면 저한테 이제 나중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참 답답하네요. 자,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방산주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 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날과 오늘이 다르진 않아요. 달라진 거는 말 그대로 비상계엄 선포해서 진짜 별 희한한 제 상식으로는 또 일반 국민들 전체를 제가 뭐 등에 업고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제 상식으로는 하여간에 이해가 안 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와, 이젠 진짜 두 가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뭐 이야기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뭐 글씨도 쓰고 했는데 와, 이제는 뭐 진짜 한계가 와요. 그 저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빠졌는지. 예? 지금 있다고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싫다라는 내용이야. 계엄 사태 때문에 K방산 신뢰도 흔들. 아니 개뿔이나 K방산만 신뢰도가 떨어져? 반도체는 안 떨어져?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 자체를 정책금융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낫다라는 거지. 응? 국가가 불확실성이 있는데 왜 하이닉스는 3.8% 올라? 화딱지나게 진짜. 아, 참. 물론 정부가 나서서 방산업체들을 세일즈를 하고 다녔던 부분이 있지만 에이 이건 아니지. 그걸 아니 저런 기사들을 보지 마세요. 그냥 눈 가리고 계세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거 윤정도 얘기 들으시고 뭐 윤정도가 무조건적으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안 하니까 어? 압축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현대로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렇게 무너지니까 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정신이 없고 아마도 큰데 에, 일단은 너무 과도한 해석보다는 니케이가 지금 0.53% 강세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0.7이 마이너스입니다. 또 추가적인 강세를 띠고 랠리를 주고 있는 미국 증시도 약보합 정도 수준인 거고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도 지금 금융지주사 쪽에 흐름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뭐 현대차도 약세지만은 뭐 심각한 우려감이 펼쳐질 만한 그런 그 최악의 변동률은 아니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일단 방산 쪽은 유지하면서 대찬다. 대신에 이제 뭐 최고점 돌파의 기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흐름보다도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수급이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데 수급이 꼬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수급도 보고 정책 기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따질 테니까 지금은 여기서 투매하지는 말자고요. 그나마도 비중이 우리 메타방에 이제 비중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메타방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의 설정 범위가 방산이 5% 기준이죠. 제가 좀 강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5% 비중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이상석 선생님 포트는 뭐 한꺼번에 또 아우러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길잖아. 이걸 다 들으시다가 여력이 된다면 방사는 5% 수준에서는 편입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꼬리 달고 돌릴 때 기준,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템포의 기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고점 대비해서 7% 밀려 있어요. 시초가 대비해서. 얘가 지금 8% 밀렸다 돌리고 있는데 오늘 기준에 여기서 1.5, 2% 돌리면 수급 들어와 있죠. 매수입니다. 제가 혼나고 욕을 먹든 뭘 하든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세를 내는 거는
오늘 신규 가입자 한 분뿐이 안 계세요. 그러면 신규 가입자만을 위해서 매수세를 내는 거야? 아니야. VVIP 방에 못 들어오셔서 전략을 이 영상을 다 못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난리 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거 손실이 너무 큰데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유지입니다. 기준이 되겠죠. 어차피 5% 이상의 편입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31만 원의 매수가 들어오면 31만 원의 매수가 들어오면 혹은 한 단계 더 위쪽을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1만 원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3,500원이니까 뭐 그래 봐야 1% 조금 넘겠네요. 그죠? 뭐 그런 정도 라인에서 매수 신호를 드릴지 여부를 고민을 할 거고 최소 1.5에서 2% 돌릴 때 그리고 내일이 또 있으니까 내일 뭐 갭상승 나오면 갭상승 나오는 대로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에요. 전체 추이 추세에 있어서 과도한 매도 권역이니까 그때로 놓고 보고 또 뭐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도 수급 보세요. 수급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분명히 기관 투자자 쪽에 매도가 있을 거예요. 외국계든 기관이든. 근데 어찌됐건 매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도와 매수를 상기했을 때 생각보다는 매도가 그렇게 퍼센테이지 기준에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자. 그리고 목표치는 과매도 권역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다면 매집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치 그게 1차 범위가 6만 원이에요. 그걸 넘겼었죠. 1차 범위 6만 원 2차 범위 최소 7만 원 그걸 놓고 보고 들어갑니다. 유지합니다. 현대로템 그렇게 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대 고점까지 다 따라 붙었어요. 28,000원대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었고 과도하게 밀려 있는데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제 뭐 돌려놓은 폭의 매수세는 오늘 드렸는데 다시금 무너져 내렸어요.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1억 8,800, 1억 8,900만 주 이런 종목인데 지금 수급 들어와요 0.1%예요. 근데 매도를 하면서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더 중요시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42만 원대의 최정점까지 다 매수를 따라 붙었어요 사실.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두들겨 맞은 상태인데 일단 이 위치에서 수급이 계속 개선되고 유지되고 흘러간다 가준다면은 조그만 모멘텀에도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야 이거는 뭐야 진짜 뭐 9%까지 밀고 내려가요. 14만 14조까지 깨고 내려갔는데 아니 얘가 참 아니 얘가 뭐 지금 역대 최대 수주잔 거를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 시스템이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이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런 그 로스커성 물량이라든가 투매라든가 이런 게 오늘 좀 잘 마무리가 되고 원래 욕심은 오전장 그리고 오후장에 슈팅 나와서 오늘 시초가 위쪽으로 슈팅을 주면은 오늘이 정점이 될 수 있다. 바닥 정점이 될 수 있다. 바닥에서 완전히 되돌리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수급까지 확인되면 야 근데 무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무슨 KB금융도 마찬가지고 9%? 그것도 오늘 첫 조정도 아니고 이건 너무 과도합니다. 너무 과하고 투매보다는 유지대죠. 얘도 최소 범위 뭐 지금의 기준에서라면 최소 범위 35에서 40만 원 수준까지 일단은 보는 게 맞아요. 보는 게 맞고 그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랑호 선생님께서도 그 검색기 가입 방법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일단은 HTS 버전은 VVIP 회원님들께서도 HTS 버전은 강연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강연의 기회가 없긴 한데 계획이 강연에 오셔야만 드린단 말이에요. 요걸 한 번 드리면 평생을 쓰실 수 있어서 그냥 제가 아무리 우리 회원님들이셔도 쉽게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HTS 버전 말고 MTS 버전은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산을 옮기셔야 돼요. 왜냐면은 HTS 버전이든 MTS 버전이든 제가 수식을 주고
DB증권이 금융공학도들이 본사 금융공학도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DB증권 거란 말이야 사실은. 제가 준 거고. 그래서 DB증권 입장에서는 뭐 윤종두가 이뻐서 무상으로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자기네 증권사를 쓰십시오라고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의적인 약속을 내놓고 제가 여러분들이 더 우선순위이지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드리게 되면 DB증권 어떻게? 그래서 그 검색기 쓰시는 분들은 DB증권으로 자산을 옮기시고 그쪽에서 매매를 하셔야만 DB증권이 검색기를 제공해 드린다. 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무료 저희가 한 일주일 샘플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막무가내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검색기만 쓰면 되죠. 그럼 그 VVIP 회원님들 말고 유료 회원님들은 이제 뭐야 내가 유료 가입했는데 왜 이런 것도 안 줘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검색기 이제 갖고 있는 꼬맹이들이 수식 몇 개 있는 애들이 내가 검색기 수식 넣어드릴게요 키움에 넣어드릴게요. 근데 그 검색기가 맞냐고. 맞으면 그거 쓰시면 되지. 근데 안 맞잖아. 그러니까 윤종두 건 희한하잖아. 하이닉스가 튀어나오고 지금 시간도 두 종목 남아있잖아요. 고려아연 윤종두도 벌벌벌 떨고 있는 이 고려아연이 튀어나오잖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MTS 버전은 이제 쓰실 수 있는데 MTS 버전도 자산을 옮기셔야 된다. 그거는 명확해요. 그리고 그 유료 회원도 아니신데도 막 억지로 내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일주일 저희가 샘플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는 쓰실 수 있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유료 가입하시고 그다음 자산 이체 하시고 쓰시는 거지 유료 가입했다고 다 드릴 수도 없고 또 유료 회원도 아닌데 또 자산도 이체도 안 했는데 근데 검색기만 막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방산이 지금 2시 48분인데 너무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투매 동참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냉정하게 보자. 그리고 우리는 하이닉스는 진입 가격 수준에서 탈퇴 재진입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고점에서 확 미끄러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유지입니다. 그죠? 추이 추세로 가져간다. 그렇게 돼 있고 고려양 한국가스공사는 이 부분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 매도 신호 나오면 명확하게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응?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뭐 폭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건데 어찌됐든 저런 그 반등의 기준에서도 저런 반등의 기준에서 고민해 보자 얘기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검색기 관련해서는 이제 이 영상 누르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이래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마이크 켜놓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면 안 돼. 계속 매일매일 몇 번을 알려주고 하는데 아무리 한꺼번에 많은 게 형성돼서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몇 차례씩 얘기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내부자들 몇 번을 얘기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여기에다가 분명하게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에 분명히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탁성재 TV에 영상이 나와 있으면 그럼 여기다가 쪼개놓은 거를 카카오 3일 전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기다 올려놓든 새로운 요 창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든 오늘 영상 올린 거 다 어디 가서 어제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장도 안 좋고 지금 회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까지 계속 제가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그럼 자리를 비우게 되잖아요. 둘 다 식사 왔어? 이게 뭐 하는 짓거래 이게. 영상을 지금 오늘 몇 개째 올리는 거야. 영상 지금 나중에 녹화한 게 몇 개예요. 지금 것까지 4개잖아. 그럼 아까 3개를 줬으니까 그 영상 3개가 올라와서 링크까지 나와 있는데
팍스 것도 영상 잘라놓은 게 링크까지 나와 있는데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이 못 가요. 농담이 아니라. 뭐 회사가 무슨 뭐 직업 훈련소야? 알아듣게끔 며칠을 몇 날을 얘기를 해주는데 식사 가셨든 뭐 했든 들어오면은 이 영상 맨 끝부분 꼭 들으시라 그래. 이런 게 영상이 지금 나가면 되겠어? 어? 동네 창피하게? 와 있어? 한두 번 얘기 드리냐고. 여러분들께서도 냉정해지셔야 돼요. 응? 냉정해지셔야 되고 힘드시더라도 응? 힘드시더라도 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신청문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더라도 너무 뭐 늦은 시간이거나 이러면은 문자로 대처하든지 뭐 다음날 부재중 전화로 남겨놓고 다음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 하는지부터 해서 한번 이거 고민을 다시 또 해봅시다. 처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교육이 일단 있습니다. 교육 신청들 하시고 어, 하여간에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동성 때문에 다들 벅차 있으신 상태인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